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참 감사한 것이다. 네, 감사 스마일이 20대, 30대 때 제가 가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감사 스마일이 26살에 육군 대위로 진급을 하고 제 친구들 동기들은 1차 진급을 못해서 2차 진급까지 이렇게 1년 더 늦춰서 진급을 했는데 저는 또 1차 진급을 했었고 또 아무도 갈 수 없는 또 해외 파병도 다녀왔었고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참 그런 것들을 제가 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때 정말 크게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제가 이제 2배 긍정 감사 스마일로 재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 드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요. 제가 복주머니 속에 행복, 감사, 그리고 건강을 가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에게 이제 그 안티 댓글이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안티 댓글이 저는 지금 안티 댓글이 있어도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항상 이렇게 댓글 공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 방송을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될 텐데 왜 보시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라든지 그런 열정을 갖다 낭비를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폭락론자 유튜버를 정말 보질 않습니다. 저 정말 한 번이나 봤나? 정말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주 6일 루틴을 갖다 지키면서 이렇게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떤 분들은 조회수 때문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조회수 생각을 갖다가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그런 조회수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어떤 날은 그냥 이거는 내가 올려도 뭐 정말 100명이나 시청하려는가 보다 라고 또 올리는 영상도 있습니다. 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만에 넘어가는 영상들은 더더욱 많지 않고 일일 평균 조회수가 500회에서 1000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로그 글 하나 쓰는 것만큼의 그런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루틴을 지키고 제가 제 친한 아니면 제 애청자분들 아니면 제 찐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어서 꾸준하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방송이 보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아주셔도 된다. 그리고 저는 조회수 생각하지 않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루틴을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 6일 방송을 갖다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제 방송을 갖다가 보아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나쁜 댓글도 저에게 대한 관심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까지 겸허하게 저는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방송 전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고 신문기사 한 4가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 결론에는 또 지금 현재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연구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강남만 집값 오른다. 국민열의 9은 주거 불평등 심각하다. 그런 인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LH 토지주택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주택자라든지 고소득자일수록 강남이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 불평등의 비참함이라든지 우울감을 느꼈다. 국민 40%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못하다라는 또 생각을 갖고 계시고 창피해서 주소도 안 밝힌다. 30%, 3분의 1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가 어디 사냐고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자리에 가면 저는 고양시에 삽니다. 라고 하면 고양시를 처음에는 못 알아,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덕양구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산에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부끄럽지만, 몇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타필드 고향 때문에 삼송의 인지도가 좀 생겨서 지금은 스타필드 고향에 있는 삼송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거의가 지금 그곳에 살고 계시는군요라고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저 역시도 지금 이런데 지금 창피해 주소도 안 밝힌다라는 이 3분의 1 정말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주거 불평등 인식 수준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정말 5년 전 대비 현재라든지 5년 후에 뭐 심해질 것이다. 또 현재는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초양극화 시대가 앞으로 지금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거 불평등이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원룸의 그런 월세 가격도 지금 뭐 50만 원, 60만 원짜리 없습니다. 이제 거의 70만 원, 관리비까지 하게 되면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 3개짜리는 이제 150만 원 이내에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는 월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주거 불평등이 심해질 건데 저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20대, 30대는 차를 갖다가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핸드폰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불필요하게 소비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청년 주택 청년 청약 드림 통장 빨리 개설해가지고 종잣돈을 갖다가 빨리빨리 모으시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앞으로는 뭐 정말 이제 양극화가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서울 쏠림, 그다음에 강남 쏠림 현상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월평균 소득 1,043만 원 이상인 소득 5분위 가구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을 주거 불평등 심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강남을 갖다가 이렇게 고집을 하시고 왜 강남에 살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연봉이 적고 내가 소득이 적다라고 하면 정말 5억대에서 7억대 이 상태로 해서 내 집 마련해서 살면 될 텐데 왜 집값이 올라가는 걸 갖다가 비난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왜 내 집 장만을 갖다가 안 하시는 거 자꾸 늦추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집 장만을 갖다 안 하신 것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주택 가격이 정말 이 현실 이 있는 그대로를 갖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왜 그거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갖다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거 불평등 심한 원인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져가지고 또 금리 인상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져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만 자신이 증가해서 특정 지역 등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부동산 취득 관련 정보 습득 차이로 인해서 예전에는 제가 15년 전을 이야기를 드리면 그때는 부동산에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그런 정보를 얻었었지 정말 뭐 유튜브라든지 뭐 플롭테크라든지 뭐 직방이라든지 뭐 호갱노노라든지 아실이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에 궁금하면 내가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그 지역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취득 관련 정보 습득 차이로 인해서는 지금 적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주택가격 상승으로 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져서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 왜? 주택가격이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지난 30년을 갖다 봤을 때도 올라갈 때가 있었고 내려갈 때가 있었고 올라갈 때가 있었고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올라갈 때 사기 때문에 내려갈 때 사질 않기 때문에 또 바닥일 때 더더욱 못 사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울 5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해도 내가 서울에 7억대 뭐 8억대면 뭐 골라서 집을 갖다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마레프도 7억대 미분양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거죠. 그럼 못했던 거를 갖다 자꾸 이제 남 탓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 책임 전가를 갖다가 타인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발전을 갖다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불평등의 심한 원인은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변화를 갖다가 본인들이 해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데일리의 김아름 기자 지난주에 이제 101만 명 몰린, 아니 지난주가 아니죠. 2월 29일 날 로또의 그런 행운의 아파트 주인공이 이제 보니까 땡땡증권의 직원으로 지금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어떤 또 부동산 카페나 단톡방을 보니까 이것도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DH 퍼스웨어 아이파크 아파트 무순위 청약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일단은 당첨자들이 일단 가려진 것 같습니다. 일단 행운의 주인공 3명에 대해서 뭐 증권회사와 건설회사의 재직자들이 당첨됐다는 소문이 난무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 모양새이지만 진심으로 당첨하신 3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은 5구 타입을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보기 좋게 낙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간만큼은 참 행복했었고 다음번에 이런 부순위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다시 또 청약에 도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하늘에서 복을 준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경험을 했고, 감사 스마일이 경험했던 것들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감히 이야기 드리니까 꼭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뉴시스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통과에 5만 수분양자 숨통, 강세훈 기자님 기사인데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제 조금 이제 완화됐습니다. 이것도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는데, 일단 당장 입주를 앞뒀지만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양 계약자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은 좀 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단지가 전국에 72개 단지고 48,000여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런 단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2+2라고 이것 때문에 또 3년 뒤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저는 22대 국회 4월 10일 총선이 지나고 나면 다수당인, 만약에 지금 현 여당이 만약에 이제 집권 국회 의석을 갖다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2+2로 된다라고 하면 정말 2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갖다가 그런 분을 세입자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강구를 갖다 하시는 것을 저는 미리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가지고 전세 폭등은 조금 막았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금 뉴스원의 전준우 기자님인데 기사인데요. 광화문 종로에 직주 근접 덕분에 경기궁 자이가 다시 20억을 뚫었다. 그러니까 20억 실거래가 지금 됐다라고 합니다. 사대문 안에 유일한 대단지 2, 3단지에서 이따 20억 거래가 지금 나왔는데요. 감사 스마일이 경기궁 자이를 통일로로만 다닐 때만 경기궁 자이를 갖다 보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끄럽지만 인왕산길로 해서 순성길을 갖다가 돌면서 이 뒤편에서 이제 경기궁 자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아직까지 부동산 인사이트가 부족하구나. 충분히 경기궁 자리가 20억이 넘어가고 앞으로 25억이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4대문 안에 정말 서울의 강북권의 대장주로 꼽혔던 종로구 경기궁 자리가 다시 20억대 지금 실거래가 찍혔고, 최근 집값 하향이 조정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도 광화문 종로 도심으로 해서 집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이점에서 고가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제가 그제 29일 날 3월 1일 날 29일 날 제가 이제 빠숑님의 그 방송을 갖다가 라이브 때 제가 보지 못하고 저녁 시간에 봤는데, 니틀백님의 그 시향을 갖다 소개하는 그 영상을 갖다가 제가 이제 설명란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 꼭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방송일 기준으로 지금 3월 2일 토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실거래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꽃샘추위가 왔고 정말 추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봄이 오거든요. 근데 이미 구정 설 명절 지나고 또 구정 전 설 명절 전에 이미 빠른 사람들은 지금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송파라든지 그리고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반등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은 저에게 악플을 그렇게 또 달리시는 분도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2009년도부터 부동산 현장에 있었고 제가 14년 동안 이 부동산 현장을 갖다가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부동산을 갖다 하면서 보아왔던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반등 거래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바닥은 어떻게 보면 작년이었다라는 제 이야기를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실거래가 이제 찍히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초에 했던 것들이 3월 초에 이제 실거래가 찍힐 것이고 2월 뭐 중순이면 3월 중순에 실거래가 찍히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단톡방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실에 있는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도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계약을 갖다 하는 뭐 가계약, 계약금 일부를 갖다 넣는 이런 경우도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시장은 지금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건설이 시공했던 경희궁 유보라도 지금 3월 4일 날 청약 접수를 할 예정인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고준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경희궁 자이는 서울 4대문 안에 유일한 대단지이고요. 마포구 집값이 오르게 되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마포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를 비롯해서 마포 프레스티자이가 이제 집값을 선도하는 시축 대단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일단 마포 집값 흐름이 인근 종로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부에 있는 그런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지만 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추운 이제 겨울에서 봄 사이에 이제 딱 중간 단계에 지금 3월 초에 저희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실제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반등 거래가 또 나오고 있고 또 매도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오늘 뭐 정말 신문기사를 4개를 뭐 토대로 좀 짤막짤막하게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결론을 좀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정말 그 짠분이 20대 분이 이제 몇 년, 3년 안에 1억을 모았던 그런 신문기사를 제가 이제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친구가 또 20대의 최연소로 해서 1인 가구인데 특별공급에 또 청약에 당첨됐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일단은 종잣돈을 모으면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내 자산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특히 이제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또 고양시에 또 내 집을 갖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왜 고양시는 집값이 안 오르느냐 또 이제 왜 서울만 집값이 올라가느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강남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마포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강북 경희궁자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제 봄이 오게 되면 고양시도 푸름은 좀 달라질 것이다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남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50% 떨어진다 그 다음에 폭락한다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20대이신 분들이나 제 방송 보시는 30대이신 분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셔가지고 종잣돈을 모으셔서 내가 아파트 청약금, 아파트 청약을 갖다 할 수 있는 그 계약금을 갖다가 그 계약금만이라도 대출이 없는 그런 내 순수한 내 자산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이야기 좀 드리고 또 일산 휴먼빌이 지금 많은 인기가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일산 휴먼빌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면 일단은 그것도 다 완판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분이 어떤 부동산 카페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지금 7억 초반에 장항 제일풍경채가 완판되는 걸 보고 일산 휴먼빌이 또 7억대 초반에 나왔는데 실제 가격은 8억인데 왜 신축을 갖다가 분양받지 않고 왜 구축을 사지 않고 신축을 갖다 분양을 받으려고 하느냐. 앞으로 신축 분양가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을 텐데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 집에 살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새 집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을 갖다가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남들이 이미 사러 가기 전에 지금 제 방송 보는 이 순간에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영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실거주 또 의무 3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고양시도 지금 따뜻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3월 2일 토요일 날 정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내 집 앞에 부동산을 가셔가지고라도 내 집 앞에 부동산을 찾아가셔라도 가셔서 한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특히 젊은 20, 30대 분은 정말 종잣돈을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어렵지 1,000만 원을 모으고 나면 5천만 원이 금방 모아지고 1억 모으기가 어렵지 1억을 모으게 되면 정말 3년 안에 또 2억도 모을 수 있다는 거를 그 20대 짠순이 분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뉴스를 갖다 제가 링크를 갖다 묶어려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연봉이 뭐 적다 내가 연봉이 많다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모으고 그리고 내가 인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어진 내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갖다 잊지 않으시면 정말 분명하게 좋은 일이 정말 많을 것이다. 긍정의 힘을 저는 믿고 또 제가 긍정의 힘으로 제 감사스마일 TV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3월 2일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혹시라도 3월 1일, 2일, 3일 뭐 휴가 중이시거나 또 여러 가지로 또 시간 보내신 분들 계시면 재충전 잘 하시고 또 3월 4일 날 뵐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